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 동영상을 부모님과 자녀분께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까담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업직에 계신다면 고객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불만사항을 얘기하실 때 패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까담도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지속해 보면 부모님들께서 경험하시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즉, 까담과 정시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감에 충만하신 상태로 막상 조사를 해보니 너무나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울러 그것과 연계돼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마찬가지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까담과 함께 열심히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와 종이 배치표 사이트 활용법을 배우시고 연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막상 찾아보니 합격 예상 점수와 내 환산 점수에 뺀 값, 즉 합격 예상 데이터를 보면 정말로 열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즉 안전지원 대학, 수치상으로 긍정값이 세게 나온 대학을 찾아서 보면 여러분이 원했던 대학들보다 한 단계, 많게는 두 단계 낮은 대학이 나오셔서 대단히 당황을 하시고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내 점수를 입력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살짝 긍정값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600 환산 점수 600에서 800점인데 1, 2점 정도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상위권 대학을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권 대학을 보면 점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실망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이라면 연세대 고려대가 긍정값이 3개 사이트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점이나 2점이나 3점 플러스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가 내가 긍정값이 나왔으니까 시험을 잘 본 편이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다른 대학을 검색할 겁니다. 투를 하신 친구들이라면 서울대를 검색을 하실 거고 아니면 의치, 한수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막상 찾아보면 연세대 고려대는 긍정값이 나오지만 의치, 한수 점수가 대단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사실상 가슴 아프지만 거의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찾는 곳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될 건데 웃기게도 연세대, 고려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한양대 대입을 해보면 불리한 경우가 있고 투를 하지 않았으면 쫄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인원수를 보면 너무 적어서 지원하기 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를 못 보신 친구라면 서강대는 아주 불리한 대학이 되겠죠.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가 긍정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만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지원해서 보면 긍정값이 또 높게 나오죠. 그런데 다른 대학을 보면 또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서성안에 대한 네임밸류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점수에 따라 성균관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위권 학생의 경우 세종대나 과기대가 점수가 플러스 점수가 나와서 그거보다 조금 높은 대학을 볼까? 그래서 건동이라든가 국숭을 보게 될 건데 특히 건국대하고 동국대에 대한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잡혀서 마찬가지 실망하고 세종대나 과기대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결론이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이 대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손을 흔드는 대학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 상에서 유행인 것 같은데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정하고 검색하면 결국 돌고 돌고 돌겠지만, 그러나 결국 점수에 맞는 대학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럼 매우 실망을 하겠죠. 근데 왜 실망을 할까요? 아마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대학을 찾으려는 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깐죽거리는 개념으로 질문을 써놨지만 대부분 학부모님께서 막상 온라인 배치표를 보실 때 기대감을 큰 채로 접근해서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격 가능성도 높고 직업 전망도 좋고 나름대로 대학교 네임밸류도 좋은 데를 찾으려고 클릭을 하시는데, 죄송한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대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가지고 검색하신다면 라인을 잡으실 수가 없고 결국은 원점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생겨서 머리가 아픈 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제 당부 말씀입니다. 합격 가능성이라는 조건, 직업 전망이라는 조건, 대학교 네임밸류라는 조건을 한 번에 충족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학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수나 삼수한 학생들이면 이거를 목표로 두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전망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는 이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나는 이 대학 이하로는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후보군을 추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까담 때문에 아마도 온라인 배치표를 3개 이상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점검을 해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배치표의 점수 차이가 심화가 되니까 그 사이트들의 신뢰도, 그리고 심지어 까담에 대한 신뢰도에 불신을 갖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개의 사이트를 꼭 보셔야 된다. 안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부모님이 불만을 토하는 경우가 항상 있으셨습니다. 도대체 뭘 봐야 될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그런데 요새 와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정보의 다양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자녀분께서 장남이나 장녀라서 입시를 처음 경험해 본 분이시라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도움이 없으셨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었고, 그 의미를 모른 채 지원을 했다면 아마도 꽤 많은 손해를 보고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의견은 이미 여기 표시도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 지원 대학을 고르실 때 큰 흐름을 보고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합격생들의 백분위, 즉 표준 점수는 변동이 있어도 소위 말하는 백분위와 등수는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3번의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수준에 맞는 점수가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수시월이 몇 명이 되었는지 물론 추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과가 인기가 많은지, 하향 지원 추세인지, 그리고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판단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도 제 주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분명히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 의견은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들이 그런 정도 계산과 값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격 한수 등수 자료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심리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담드리지만 마지막 날에 그 칸수가 줄어들고 등수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합격 예상 점수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3개 사이트 또는 그 이상의 사이트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는 믿을만 하냐? 저는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왜냐? 결국은 모든 수험생은 배치표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이 진학사를 다 구입해서 보는 게 아니고 대성 마이맥을 다 구입해서 보는 게 아니고 또 이투스 모지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폰 같은 걸 받아서 여러 사이트로 분산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사이트들은 장담하지만 혼자서 돌출 변수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물론 올해도 성향서 어디가 짜고 후한 게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추정치라든가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합격 예상 점수가 실제로 합격 점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니까. 따라서 저는 3개 정도 사이트를 꼭 봐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어느 정도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보완책은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반드시 각 대학교 입학처 공식 자료를 꼭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공개를 해놨을 테니까 이것까지 같이 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이 있고 여기는 극상위권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죠. 대학교도 있다고 쳐봅시다. 상위권 대학교, 중위권 대학교, 하위권 대학교가 있다고 봤을 때 표준 점수는 막 들쭉날쭉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해 이번 입시의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올해 서울대 의대, 서울대 경영은 표준 점수 땡땡땡. 작년보다 살짝 높아져.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즉 그런 얘기는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변화무쌍한데 아까 얘기 드렸죠. 수험생 좀 오바스럽게 얘기해서 40만 명이 1등부터 40만 등까지는 그래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백부인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3번의 지원이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3번에 돌고 돌면은 이렇게 결국 성향상 비슷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의 지원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지 막상 지원을 하게 되면 점수 때 그나마 적정한 대학을 고르실 수밖에 없고 3번이 지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추정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원이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배치표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뜨기 시작하죠. 경쟁률과 수시 2월들이 막 정보가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 또 대단히 큰 유혹들이 생깁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 점수가 안 되는데요. 어머나 지금 벌써 20명이나 넘어와서 혹시 의대 같은 거 써보지 않을까요? 라는 유혹들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카드를 바꾸려는 성향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라던가 그런 데서 경쟁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 업체부터 재종반 학원까지도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 다른 것 뿐인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쟁률을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반 학부모님들한테는 노골적으로 그냥 말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경쟁률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체육관에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즉 공중전화나 삐삐를 이용해 가지고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에 마감 시간 직전에 체육관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학생분들은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떴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시겠죠. 진학사나 유예를 통해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비공개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저는 돈방석에 앉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이 끝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경쟁률 예측 못하시니까 불안하시면 어쨌든 첫날은 소심파가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중간 날이나 아니면 마감 날 오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또 이 말도 붙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지원을 해서 머릿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빡세게 저하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대학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드렸죠. 수시월이 자꾸 걸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대가 생각보다 2월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수시 완화 정책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2월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정말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과의 경우 여전히 2월은 많이 됐습니다. 시립대 전자전기 같은 경우도 20명 이상이 됐고, 그리고 성균관대 공학도 18명이나 됐고, 이화여대도 48명, 고려대 같은 경우도 또 연세대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은 예상처럼 2월이 조금씩 꽤 많이 되고 있죠. 최저도 그렇고. 그래서 고려대는 전기전자가 28명, 전기전자는 18명 정도가 됐고, 의대도 중상위권은 그래도 최저를 찍은 학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온라인 배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위권 사립대 의대는 꽤 많은 인원들이 2월이 됐습니다. 조선대만 하더라도 26명 정도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교대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29명에서 67명까지 2월 된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유혹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 싶으면 겁을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모험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용기를 북돋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어떤 글을 올리셔도 결국 저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답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시월이 아까 교대 같은 거 많이 늘었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럼 인원이 늘었으니까 경쟁률도 늘어나겠죠, 어머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데이터상 보면 인원이 는 게 사실이니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제가 의대 점수가 안 되는데 조선대는 한번 지원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터지면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 2월 같은 거 경쟁률 같은 거 유혹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이트가 합격 예상 점수를 했을 때 작년에 이미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돌고 돌아서 나온 합격 점수가 결국 참고를 해서 나온 게 올해 합격 예상 점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즉 군 이동을 했다던가 신설된 학과는 정말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과감히 모험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솔직히 다른 곳에 안전대가 있다면. 그러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작년 추정치가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나온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선생님 말대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러 군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되면 제가 자신 있게 쓰겠는데 얘기가 다 다릅니다. 누굴 믿어야 되죠? 이 질문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설팅 하시는 분도 컨셉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률까지 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큰 대세를 따라서 그리고 배치표가 짜게 잡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데이터 값을 갖고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왜 우리가 까담 채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 알면 정식 컨설팅 할 수 있다라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것 중에 대원칙이 아마 온라인 배치배가 짜게 나온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거기에 보정가 깎는 원리를 이야기 드렸었고, 진학사, 이투스, 대성마이맥을 쓰는 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종이 배치표까지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좀 표현은 거칠긴 합니다만 극히 일부 이상한 컨설턴트에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확한 상담을 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따라서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같이 그리고 가족분들과 같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한 값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타당한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써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떨어지더라도 그 이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많이 몰렸는데 그게 예상이 넘었구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재수를 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근거, 즉 근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르라고 한 대로 질렀다. 그러면 그 결과값에 승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조사한 것과 비슷한 것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떤 컨설턴트, 그게 고액이든 지인이든 또는 선생님들 간에 정확하게 붙는다 떨어진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준다면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결정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분을 정확히 앉혀두시고 보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결과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ED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지원 대학을 선정했다면 리스크 있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뭐 인생의 당연한 진리죠. 근데 무모하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3이어도 매번 강조드리죠. 하나는 걸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종합해서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신뢰하시고 열심히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 데이터는 결국은 십몇 년 동안 그 추세를 끊임없이 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큰 흐름을 반영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전지원 대학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많으신데 좀 보수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3개 사이트다 그럼 3개에서 긍정값, 4개 사이트다 그럼 최소 3개 이상에서 긍정값, 그리고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골라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헷갈리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능하면 가나군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나친 하위권과보단 중위권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하위권과는 보통 인원이 많은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많은 대학이 학과가 좋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서 긍정값, 특히 짜게 잡힌 사이트에서도 긍정값이 나온 대학이 좋겠다. 거기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대학교 입학처 자료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그 대학 외에 다른 군에 인기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선호대학이라고 하고 또 요새 말로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 조사하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진학사에서 다른 과 그 동일 지원군 학생들이 다른 과 어디를 지원했느냐. 근데 거기에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나군의 무슨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동일 학생들이 가군 대학을 보면 1순위 대학이 어디다.
그리고 다군에선 1순위 대학이 어디다 그러면 그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가 더 인기 있는지를 따져보신다면 나름대로 안전지원대학을 보수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합격 가능성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결정은 자녀분에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험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피해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수 또는 삼수해야 된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 사항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까지는 밀어줄 수 있다. 이런 식까지도 정확히 노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합격한다면 이런 경로가 있다고 한다. 이런 걸 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자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이인데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도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리스크가 없으면 성과도 없다.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를 했다면 모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해주시면 되고, 그래야지 결과에 순응하고 미련 갖지 않고 안전지원 대학을 붙은 데를 합격하고 정을 붙이고 다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설명드린 적 있죠. 성균관대 일반과하고 연고대 모험을 제가 유도하는데 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안전으로 쓸 수는 있는데 나군에서 연고도 빼고 안전으로 해도 네가 고를 수 있는 대학이 애매하단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해서 네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합격을 해도 계속 찜찜하게 모험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될 거야. 그러면 다니는 대학에 정을 못 붙인단다. 그래서 네가 안전지원대학으로 고른 최저 마지노선 대학이 분명히 괜찮고 좋은 대학이니까 네가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모험을 하고 미안하지만 떨어져야지 안전지원 대학을 정을 붙이고 다닌다. 라고 하면 솔직히 애들이 상당히 생각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잔소리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반 학생들 이번에 상담을 했는데 이번에 기조가 거의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굳어졌느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선생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할 거니까 저는 이동할 시간도 없고 학원도 어차피 집합금지 때문에 안 될 거라면 집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학점 챙기고 인강을 들으면서 열심히 삼수를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는 재수죠. 고3이라면. 의견은 존중합니다. 왜냐? 어차피 학원이 열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못 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집합금지 내린 그 명령이 풀려져서 만약에 학원이 개강을 한다. 그러면 3반수는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수학원에 근무해도 뭐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길은 없겠지만 제가 상담한 모든 학생들한테 야, 너 3반수 할 거면 하지 마.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할 거면 2월 달부터 정확히 8시에 수업하는 학원을 다녀.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될 거예요. 제가 솔직히 휴학, 뭐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새 휴학이 거의 1학년을 안 되게 묻고 있을 겁니다. 남학생이라면 군대 영장이라던가 아니면 진단서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 학고를 맞고 해야 될 건데 근데 재수를 또는 삼수를 하더라도 대학교를 하나 걸치시고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독서실파, 독학재수파, 독학기숙파 저는 반대입니다. 통학형이 됐던 기숙형이 됐던 그런 학원을 가셔서 1년 오롯이 하셔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대 확실히 못 박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수 상담 시리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상 2021학년 정시지원과 관련된 동영상은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 아마 다른 컨텐츠가 될 건데 어쨌든 저와 같이 연구하느라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고 이번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